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냥 쉽게 이해하면 아이가 혼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습관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루아침에 딱 이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인이라면 혹시 학생이 고등학생이라면 대학생이라면 뭔가 어떤 자기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의 변화에 의해서 그래 오늘부터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중학생도 자기의 신경 변화로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걸 기대하는 게. 그랬을 때 뭔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습관을 언제 만드는 게 좋을까?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한 1, 2학년 되겠죠. 빠르면 유치원 때부터 만 6살, 6살이죠. 6살 때부터 시작해도 되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 7살 때 2학년 때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학생들 어쨌든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공부량은 굉장히 많죠.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는 양은 초등학생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7세고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아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7세고시라고 하면 학원에서 엄청나게 이제 강도 높은 수업을 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과제가 주어지는 거고 그런 거는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는 혼자서 할 수 있는 힘 기르는 법. 첫 번째는 저희 세대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방학 때 되면 우리 일일 생활 계획표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쵸? 그거 꼭 방학 과제 중에 포함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세대에 했던 많은 방법들이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아이가 평일 기준으로 그런 일일 생활 계획표 만들 수도 있고요. 꼭 그런 몇 시에 기상하고 몇 시에 자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도 하루에 내가 예를 들어서 5시부터 5시 반까지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분 이제 공부하는 계획을 한번 아이가 정하는 거죠. 아이가 가장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이 공부라고 할 거는 없지만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공부는 공부지만 참 이게 공부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는 주로 책 읽기 이런 거 얘기하는데 영어 교육에 있어서도 원서 읽기, 재미난 책 읽기 아니면 재미난 영어 방송 보기 이런 거를 말씀드리지만 공부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하면 책 읽기 꼭 그게 영어 원서가 아니더라도 책 읽기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아이가 원하는 시간에 읽게 하는 거죠. 자기가 정한 시간에 자기가 정한 책.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들 많이 보는 책, 국민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Y책 활용하셔도 좋겠죠. 당연히 영어에 관심이 있는 친구라면 영어책. 근데 사실 초등학교 1, 2학년이 영어책을 자기가 못 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엔 엄마 아빠가 혹시 가능하시면 도와줄 수도 있겠죠. 같이 읽어줄 수도 있겠고 하지만 이제 아이 혼자서 한다는 전제하에 Y책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한 15분 정도 읽고 꼭 30분이라고 했지만 아이마다 40분 정할 수도 있겠죠. 공부 시간을. 하지만 30분 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5분 Y책 읽고 Y책도 정말 많잖아요. 예,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그럼 Y책을 정해서 읽고 그 다음에 그냥 15분 이렇게 시간도 중요하지만 Y책을 챕터를 하나 읽는다 아니면 Y책 5페이지를 읽는다 이런 식으로 그 시간 안에서도 또 목표를 설정하면 괜찮습니다. 꼭 15분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Y책에서 챕터 하나를 다 읽는다. 이런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15분이면 15분, 정해진 시간 안에 20분이면 20분 안에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이렇게 아이 스스로, 그것도 해봐야지 알겠죠. 아이도 15분 읽었을 때 챕터 하나를 못 읽는 아이도 있겠고 15분 안에 20분 안에 챕터 2개를 읽는 아이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 관심 분야에 따라서 내용의 이해에 따라서 속도를 빨리 내는 아이도 있고 분명히 더딘 아이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에 맞춰서,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그렇게 처음에는 시간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그런 목표, 하루에 챕터 하나, 하루에 챕터 2개, 10페이지 이런 식으로, 책도 꼭 Y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처음에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먹으니까 하루에 3끼 먹어야 된다는 그런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아이에게도 하루에 무조건 그 책을 읽는 게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라는 거를 그리고 책을 보는 거, 공부하는 게 일과라는 거를 아이 스스로 그냥 계속 그 생활 패턴을 통해서 습관화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요약하면 뭡니까? 생활 계획표를 만드는데 거창하게 아침 몇 시에 기상, 저녁 몇 시 취침까지 세분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정해서 하루에 30분 정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30분 안에도 내가 15분이면 15분 Y책으로 읽는다, 챕터 하나를 읽는다, 그런 식으로 또 목표,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서 한 다음에, 그럼 나머지 30분 정했는데 내가 15분을 읽어요. 그럼 나머지 15분 동안 뭐 하겠습니까? 그냥 다 했다, 오늘 할 거 다 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학습을 했다면 분명히 내가 다 이해한 부분도 있지만 이해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생기겠죠. 아이가 질문이 생겼을 때 이게 학교에서 학교 수업과 관련된 질문이라면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 있겠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됩니다. 질문이 있는데 아이가 혼자 인터넷으로 다 뒤져서 자기가 혼자 리서치해서 정답을 알아낼 수 있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그런 능력이 대부분 없겠죠. 물론 정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런 친구라면 정말 굉장히 똑똑한 거죠. 학습적으로 부모님이 걱정하실 필요도 없겠죠.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질문을 할 수 있는 아이는, 사실 아이들은 아주 내성적이지 않은 다음에는 부모님한테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한테는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잘하는 아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가 질문을 할 수 있는 대상은 형, 누나, 언니, 오빠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엄마, 아빠가 되면 좋겠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죠. 선생님이 된다면. 근데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주기 위해선 적어도 부모님이 내 아이니까 질문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그 질문에 답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질문한 아이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질문하면 엉뚱한 질문한다고 혼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엉뚱한 질문한다고 매를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엉뚱한 질문을 한다고 많은 학생들 앞에서, 학급 친구들 앞에서 막 면박을 당하는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분명히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인권이란 자체의 말이 참 지금은 아주 보편적이지만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솔직히 그렇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대학교 강의실에서도, 고등학교 교실에선 정말 질문 잘못하면 두드려 맞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어린아이들 질문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주기 위해선 조금 엉뚱한 질문이더라도 부모님들이 잘 적극적으로 독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또 질문에 대한 답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이들은 질문하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질문이 너무 과하고 그러면 내 아이니까 잘 부모님이 그거 조절하는 거는 부모와 아이와의 그 유대 관계에서 얼마든지 조율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어쨌든 질문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됩니다. 자기가 읽은 거, 공부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학년이 좀 고학년으로 간다면 자기 스스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즉, 자기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먼저 생각해 보고 그거에 대한 뭐 답을 찾으려고 뭐 교과서나 책이나 아니면 요즘 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이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시도해 보는 그런 아이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이제 시작하면, 저학년 때 시작하면 또 그런 아이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자기 질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지만 어린 친구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잘 할 수 있는 아이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방법. 질문에 대해서 부모님이 독려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성의 있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부모님이 되시면 아이가 질문을 그래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렸을 때 뭐 저도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 스티커 받아가지고 뭐 사과나무에다 스티커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 붙이면 뭐 공책도 한 권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즉 아이가 그 공부한 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뭐 조금 초등학교 3, 4학년이면 내가 그 기록장을 만들 수 있겠죠. 내가 공부한 거 기록하는 그 기록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를 들어서 뭐 Y책 몇 페이지 읽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질문이 생겼으면 내가 그거를 읽고 어떤 질문이 생겼다. 뭐 질문 한두 가지. 한 가지라도. 그렇게 그런 기록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성취하고 그러면 그 스티커를 하나 아니면 꼭 스티커가 아니더라도 자기 스스로 그 기록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 말하는 체크 표시가 되는 거죠. 체크 표시. 그게 한 달이 쌓이고 두 달이 쌓이고 6개월이 되고 그러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돼가지고 한 달마다 페이지 하나씩 이렇게 쌓이면 뭡니까? 한 달에 보통 30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쭉 기록되고 쌓이면 아이한테 뿌듯한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그 기록했다는 거. 그리고 스티커가 만약에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별표 스티커라도 같이 옆에다 붙여준다면 그것도 뭡니까? 아이한테 내가 한 달에 별표를 30개나 받았네. 요번 달에는 뭐 28개를 받았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칭찬도 해주고 뭐 분기별로 그렇게 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적어도 뭐 25개 이상의 스티커가 붙었을 때, 즉 25일 이상 실천했을 때 칭찬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뭐 분기별로 하다못해가 아니죠. 뭐 파티라도 작은 파티라도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뭐 하긴 요즘 아이들은 뭐 좋아하는 음식 매일도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음식을 가족들이 같이 먹을 수도 있고 뭔가 돈으로 그냥 단지 보상하거나 야 너 이거 다 하면 뭐 게임 1시간 해도 돼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요즘 많이 그러시잖아요. 야 너 이거 공부하면 너 오늘 엄마 아빠가 게임 1시간 하게 해줄게. 뭐 휴대폰 뭐 1시간 2시간 보게 해줄게. 이런 식의 접근이나 뭐 아니면 돈을 준다거나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그거를 함으로써 아이한테 말로써 그리고 정말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좀 더 그런 금전적인 보상이 아닌 아이가 정말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 그러면 부모님하고 같이 한번 가주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1년이라면 그게 놀이공원도 될 수 있겠죠. 1년에 뭐 정말 6개월에 한 번씩이라면 정말 좀 큰 이벤트로 아이와 함께 그거를 셀러브레이션 할 수 있겠죠. 아이의 그런 어치브먼트에 대해서요. 성취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좀 습관이 들여져야 됩니다. 갑자기 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갑자기 되는 건. 갑자기 왜 음식도 조금씩 먹어야지 갑자기 확 먹으면 체하잖아요. 탈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습관들도 어렸을 때부터 저는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대한민국 기준으로 6년 아닙니까? 그렇게 1, 2학년 때 5, 6년간 그런 습관을 당연히 시간도 조금 늘어날 수 있고요. 하지만 뭐 초등학생 기준으로 저는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그 시간은 1시간이면 됩니다. 1시간이면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는 학원에 가서도 뭐 초등학교 지금 고학년인데 학원 가서도 3, 4시간 있는데요. 그거는 학원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거는 그 환경에 의해서 그냥 야 너 학원 가니까 학원 수업이 뭐 2시간이니까 2시간에 이거는 아이가 스스로 하는 거랑은 정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작은 시간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한 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아이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부모님 역할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성의 있게 답변해주고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질문을 독려하고 그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 성취한 그런 거를 기록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이의 성취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예들 들어드린 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정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도 혼자 공부할 수 있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춘 친구들이 되는 겁니다. 혹시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실천해 보시고요. 조금 늦은 나이라도 뭐 늦은 나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초등학교 5, 6학년은 늦었습니까? 아닙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 그 맞는 환경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이 만들어져서 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스스로 그런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의 학생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